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호주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다잖아요. 호주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휘청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호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이 여의치 않자 사실상 중국 경기마저 부진하니까 호주는 사실상 원자재 팔아서 살아남는 나라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때문에 호주 달러를 조금 약세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상 최저로 호주가 금리를 내렸고요. 때문에 지금 유럽과 뉴욕장도 모두 올랐습니다. 물론 유럽 쪽에서는 지표 호조 소식도 있었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왜 글로벌 시장 대비 못 가냐에 대한 디커플링 자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가지가 크게 있죠. 형님은 못 가도 아우만큼은 어느 정도 따라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코스닥은 연중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인데요. S&P 500이 사실상 1600시대를 먼저 열었는데 다우가 15000시대를 뒤늦게 열었습니다. 이제 나란히 신고가를 써내가고 있어요. 자, 다우가 하루 만에 얼마나 올렸느냐 하면요. 87포인트를 당겼네요. 0.6%가량 추가 상승해서 보십시오. 15000선 넘겼잖아요. 장중에만 넘겼었는데 이제 종가상도 회복을 시켰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겠고요. 나스닥 역시 지금 최고치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죠. 사상 최고치는 물론 아닙니다만 S&P 500은 1625선, 이제 16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유럽도 보시겠는데요. 유럽 지수를 모두 다 통합해서 지수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라는 건데 이게 바로 5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독일도 약간 눌리더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의 지표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독일이 0.8% 이상 가장 많이 올랐죠. 8180선까지 들어갔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수주가 이번 달 좀 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증가하면서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 큰 좋은 재료가 됐습니다. 이번엔 일본 증시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본이 어제 5년 내 최고치 니케이가요 14000선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눌리지 않고 추가 상승합니다.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요? 일본 니케이 오늘 추가 상승폭은 1%가 넘어갑니다. 우와, 어제 3%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이상을 당깁니다. 이거 보세요. 와, 이거 4월 달에 상승폭 한번 심심한데 켜보죠. 4월 달에 상승폭이 11%가 넘어갔었는데 이게 한 나라의 증시입니다. 한 종목이 아니라요. 5월 달 들어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3.6%가 거기에서 더 올랐군요. 이제 14300선까지 안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장 한번 가보죠. 네, 중국장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보시면요. 전일 올랐었고 그 전일 올랐었고 그 전일 올랐었고 지금 바닥에서 한 5거래일 연속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2200선 회복 이후에 2250까지 안착시키려 하고 있고요. 지금 분봉상으로 보셔도 상승폭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재료가 나왔죠? 네, 바로 중국의 4월달 수출입 동향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내일부터 이제 물가 등등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먼저 4월달 수출은요. 1년 전 똑같은 기간 대비 얼마나 늘어났냐면 14.7% 늘어났습니다. 이거 예상을 굉장히 많이 상회한 거라고요. 사실은 수출은 많이 기대를 안 했어요. 지난달 3월 달에 그러니까 1년 전 3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수출이 한 10%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수출이 부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9%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9% 예상했는데 14% 이상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수입은요. 한 달 전에는 1년 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 늘어났었는데 우리 이제 수출은 한 9% 정도밖에 4월달 안 늘어날 것 같으니까 수입이라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중국 기준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중국의 수입이 는다는 거는 우리로선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입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오늘 중국 수입은요. 4월 달에 16.8%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14% 정도 늘어났는데 두 자릿수였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한 자릿수로 수입 증가율이 줄지 않을까 했었는데 웬걸요. 꽤 많이 늘어났죠.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모두 좋아서 지금 중국 증시도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중국 다 봤고 놀랍게도 어제 급등해서 5년의 최고치를 써내려간 일본까지도 오늘 추가 급등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코스피의 흐름 한번 보실까요?
네, 코스피는요, 현재 1959.95. 이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1995 아니고요. 이렇게 시장이 지금 안 갑니다. 너무너무 무겁죠? 지금 5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않고 어제 그렇게 급등했던 3% 오르고 오늘 또 1% 오르는 일본장은커녕 지금 중국 증시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뭐 소재, 산업재, 중국 관련된 기업들 많지 않나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오르죠? 호주도 금리를 내렸다는데. 예. 자, 한번 수급을 보여드립니다. 자, 외국인들의 오늘 매물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한 2천억 정도 이상 외국인들 2,500억가량 팔았었죠. 근데 오늘도 현재 시각 1,500억 정도 현물 순매도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은 방어, 개인도 방어, 외국인들 그래도 선물은 사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중국의 지표가 나온 시작, 예, 그 이후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지표 나오기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같이 팔고 있다가 중국 지표 좋게 나오니까 현물은 여전히 안 사고 선물만 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코스피의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코스피가요, 1960선 언저리에서 한번 출발을 했었습니다. 60선 언저리에서 출발했다가 낙폭이 다시 좀 깊어졌다. 이때는요, 상승폭이 이제 사실은 줄어든 거죠. 하락 전환까지 잠깐 했었습니다. 어머, 간밤에 뉴욕이, 유럽이 사상 최고치 신고가 또 썼다는데 우리는 하락 전환이야? 이때는 뭐 정말 실망감이 엄청났었죠. 근데 중국 지표가 조금 전보다 좋게 나오니까 지금 1960선 언저리 다시 한번 회복 시도 혹은 회복을 조금 전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봤자 시가 부근 오는 것 정도에 그치죠. 상승폭은 아주 미미하다. 자,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만큼은 글로벌 증시 성큼성큼 가는 것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못 보셨죠? 이런 지수대.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5년 내 최고치 계속 경신 중인데요. 577선, 어제 종가가 575선, 오늘 시가가 이 정도였는데 코스닥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봉을 보시면요. 시가 자체가 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아주 미미한 그런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아주 크게 이렇게 키워놔서 그렇죠. 시가 부분에서 아주 큰 폭 상승폭을 키운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위쪽인데 그래도 대단하죠. 왜? 신고가에서 많이 올랐다고 파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도 좀 살려고 하니까 더디지만 추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코스닥의 현재 수급의 모습은요. 네, 코스닥은 전일 기관 외국인 모두 다 4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와서 신고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기관만 사고 외국인은 조용하고 개인 같이 사면서 코스닥은 딱히 많이 파는 주체가 없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딱히 많이 파는 매도 주체가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코스닥은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모습 보시죠. 이제 원달러 환율은요, 점점점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흘 연속 하락하게 되는데요. 1,100원 깨졌었죠? 그죠? 10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9도 깨졌습니다. 1,090원도 깨지고 지금 1,087원 30전. 오늘 4원 이상 빠지고 있는데 전이래요. 당국 개입 경계감 때문에 약간 그래도 1,090원대 정도에서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1시 반 이후에 제가 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 나오면서 결국에 1,090원을 깼었었고요. 이제는 1,090원을 올라가기가 참 버겁게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락 쪽으로 열려서 이렇게 되면 원화 강세, 우리 수출주는 아주 안 좋아지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금통의 금리 결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업종별 등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수는 좀 부진하지만 또 중국 관련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얼마나 움직여주고 있을지. 무엇보다 오늘 어떤 규제가 풀리면서 아주 반기는 그런 업종이 있는데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의 지금 상승률이 제 컴퓨터를 통해서 보니까요. 무려 3.5%나 되고요. 참 재밌는 것은요. 통신주의 상승폭도 지금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통신주, 뭐 그래봤자 세 종목밖에 없는데 통신주를 한번 볼까요? 통신주의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SKT, 보나마나 거의 또 신고가 다시 치고 있겠고 증권주는 3.5% 정도 오르는데 누가 사는지 잠깐 볼까요? 증권주 누가 살까 보면 금융증권,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네요. 네, 증권주가 오르는 원인은요. 영업 활력, 그런 활력 주는 그런 규제가 풀리는 방안이 어제 나왔었죠. 뭐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증권사, 그러니까 같은 동일 계열사라 해도 어떤 복수 증권사를 갖고 있게끔 허용해서 문을, 빗장을 좀 열어준 셈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IB라든가, 그죠? 대형 어떤 투자하는 그쪽 IB 업무라든가 혹은 자산 관리 업무를 하는 그런 어떤 특화된 증권사가 앞으로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삼성증권이 한 3% 가까이, 대우증권이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다른 증권사도 평균 한 3% 가까이씩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서, 기관이 사서 오늘 올린다. 외국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핫한 종목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안 좋은 저희가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는데 사실이죠. 근데 지금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욕설 파문 이후에 아직까지 대형 마트는 아니지만 세계 편의점에서 우리 불매운동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남양유업 물건을 안 받아준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얘기가 추가됐는가? 남양유업의 회장님께서 이 사태 전후로 해서 한 72억 정도 주가를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지분 매각 얘기까지 있으면서 오늘 99만 6천 원. 남양유업 잠깐 차트 볼까요? 남양유업 이렇게 되면요, 사태가 생기고 나서 5거래일 연속 지금 빠지는 셈이 되거든요. 오늘의 낙폭도 상당한데 지금 100만 원 미치니까요. 황제주하고는 이제 남양유업하고 어울리지 않게 됐습니다. 전일 이렇게 급락했었고, 사실 이 전부터 이때 이제 사태가 나왔었는데 신고가 냈던 이런 종목이 이렇게나 급락을 했습니다. 99만 8천 원. 웬일입니까? 이게 117만 5천 원 하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오늘까지, 그리고 전일 급락하면서 거래도 많이 실린 모습입니다. 반사익 누리는 그런 기업으로서 두 종목이 있겠죠. 메일유업과 동서. 동서는 커피 믹스 시장에 남양유업이 분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출했기 때문에 동서하고 좀 겨루고 있고요. 이건 이제 분유 쪽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메일유업이 8%. 메일유업은요, 지금 신고가 내는 상태에서 8%인 겁니다. 사실상 반사익은 그렇게 클까요? 사태를 지켜봅시다라고 했는데 남양유업 쪽 사태가 안 좋아지니까 메일유업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지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주도 오늘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전일 자동차주가 급브레이크를 좀 밟았었죠. 어제 현대차, 기아차 많이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아차는 조금 더 밀리지만 낙폭 크지 않고요. 현대차 잡아주고 모비스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눈에 띄죠? 바로 쌍용차. 쌍용차는 지금 5%나 올라오고 있는데 호재가 있습니다. 4년 만에 주야 2교대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무슨 교대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싶겠지만요. 현대차가 반대로 교대가 조금 더 느슨해지면서 소위 생산하는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아니, 판매도 덜 되는데 많이 만들어내지도 못해. 부진하죠. 주가는 악재인데요. 쌍용차는 조금 더 이제 교대 쪽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생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쌍용차의 오늘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실적 발표 전후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베이직하우스와 에이블 CNC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 먼저 보면요. 베이직하우스는 중국 관련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이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아십니까? 베이직하우스 아마 매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잠깐 화면 보시죠. 자, 이것이 바로 베이직하우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렇게 2만 원 넘고 거의 3만 원대를 바라보던 그런 주가가 2만 원대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렇죠? 한번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밀리는 동안 2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는 듯 했지만 역시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게 이제 쌍바닥이 됐죠. 여기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왔는데 오늘 실적이 좋아졌더라. 어디에서 문제가 됐었던, 처음부터 주가 급락을 이야기했었던 중국에서 이제 팔리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대급부로요. 오늘 급락하는 종목은 에이블 CNC인데요. 에이블 CNC가 얼마나 급락하는지 볼까요? 우와. 13.81%. 저희가 조금 더 와닿게 화면으로 크게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4% 정도 하락하니까 잘하면 한가 가겠죠. 에이블 CNC 기억하십니까? 이제 유명,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 화장품에 갈색 병이 있다면은 미샤에는 보라색 병이 있죠. 근데 보라색 병 허위 광고 논란 때문에 한번 급락을 했었고 그날 하한가 갈 뻔했다가 하한가 약간 밑골이 달리면서 하한가까지는 안 갔었습니다. 그렇게 이탈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는데 오늘 또 한 번의 이런 어닝 쇼크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비용, 그러니까 너무너무 경쟁이 심하다라고 해서 향후 전망도 지금 많이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어쨌거나 이런 뉴스들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증설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모아봤는데요. 증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은요, 당연히 이제 고려아연이 있겠죠. 오늘 고려아연 추가 상승 나오면서 35만 원 거의 근처까지 가 있고요.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사실 코스닥에서 무슨 그렇게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증설, 공장을 더 짓겠습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쪽이 그렇다는 거죠. 옵트론텍 지금 증설 모멘텀 때문에 오늘은 상승폭이 좀 적어도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고요. 오늘 증설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 SKC가 상승폭이 가장 커 보이죠. 화학이
화학 사업의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SKC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 뒷배경에는 증설 모멘텀이 있더라 이겁니다. 태양광 관련된 필름 사업 증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SKC가 급반등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코스닥의 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죠. 모바일 게임주 어제 바른손 게임즈가 어제까지 3거래 연속 상한가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승폭이 미미해요. 한 번쯤 팔아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른손 게임즈 차트 한번 열어보죠. 네, 바른손 게임즈가 어제까지 이렇게 3거래 연속 상한가. 이런 종목이 있나? 12년 만에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오르는 듯 했지만, 자, 시가가 어딥니까? 여기요. 그죠? 한번 올랐다가 시가보다 밀린 지금 2,000원이 안 되는 구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갭으로 뛰면서 상한가를 연일 치던 종목이 시가를 못 지키고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밀릴 때는요, 약간 현금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약간씩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게임주는요, 오늘 뭐 특별한 그런 모멘텀은 없지만 컴퓨터 게임비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기관의 매수가 다시금 조금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JC가 그나마 사실 바른손 게임즈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상승폭만 보면 JC가 상승폭이 좀 제법 나온다라는 인상 줍니다. 사실상 모바일 게임주는 전일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테마주 가운데 강한 쪽은 한 2개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관련된 종목인데 소위 차이나 어쩌구로 시작하는 종목들 오늘 상승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차이나 하오라는 지금 거의 상한가에 들어갔고 차이나 킹, 차이나 그레이트, 이름도 뭐 킹, 그레이트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거의 뭐 2자릿수 이상 상가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스타시아 홀딩스는 이미 상한가에 차이나 하이런과 거의 들어간 모습이고요. 중국 원양자원, 중국 식품포장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네, 이 사실 중국 관련 기업 하면요, 디스카운트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언제나 저평가 상태,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기업의 내용만큼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에 계속 놓여 있는데 저평가 오늘 해소 국면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중국 지표도 좋으니까 참 오비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있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 미국에 가셨었는데 이후에 뭐 괜찮은 성과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뭐 EG 하면 동양물산까지 박근혜 어떤 테마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데요. 사실상 보령 메디앙스가 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금 6% 급등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어제도 윗꼬리가 달리더니 오늘도 약간 윗꼬리를 동반하면서 상승폭도 보령 메디앙스에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주 단기적인 그런 테마 형성일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안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랩을 오늘 왜 보느냐? 실적이 나왔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한 100% 정도 가까이, 반인, 그러니까 한 1,000원이면은 500원을 이렇게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61,500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보합권이에요.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안랩, 우리가 언제 실적 보고 안랩을 투자했냐.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안랩 오늘 실적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랬지만 안랩은 보합권입니다. 왜? 안랩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배울 교훈은요, 주가를 볼 때 우리가 테마 성격으로 하는 것들은 뭐 실적을 굳이 얘기하는 게 조금은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손 빠른 사람이 테마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여기 다시 한번 드러나는 국면이고요. 또 하나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주가가 화답하는 종목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가까이 급증했대요. 바이오스페이스 오늘 8,600원도 들어갔었는데 지금 거의 고가 부근이네요. 4.5%. 바이오주, 바이오스페이스 실적도 되는 게 증명되니까 곧바로 주가가 상승으로 화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차트가 굉장히 짧게 나오는 종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IPO 종목은 따로 떼서 좀 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투자할 종목이 없다 보니까 IPO 주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 차트가 몇 개 안 나오는데 이게 이 종목의 차트에 답니다. 새내기주죠. 삼목강업의 차트인데요. 자, 오늘도 지금 벌써 9%나 올랐는데 앞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전일 상한가, 그렇죠? 그 전일 점 상한가, 그 전에 상한가, 그 전에 또 상한가. 지금 상한가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공모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덜컹덜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스프링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삼목강업의 공모가가 2,600원이었는데 지금은 6,800원, 2,600원 곱하기 2 하면은 5,200원, 2배를 훨씬 넘긴 거의 3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IPO 종목 잘 고르면 수익이 이렇게 난다니까. 제가 나중에 IPO 종목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팁을 전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시장 팁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보고 시장 팁 1번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오늘 얼마에 시작했습니까? 1961선, 고가는 1964선, 저가는 1953선. 자, 파란 선을 한 번 이렇게 뚫었었죠. 그리고 녹색 선까지 한 번에 뚫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위쪽으로 열려 있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의외로 바로 잠기면서 61선, 이 녹색 선 아래쪽에 위치해 지금 파란 선도 약간은 밑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61선이 1970선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가 여부입니다. 시장이 진짜 가려면 여기 정도는 일단 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뚫는 듯 했지만 바로 밀렸기 때문에 이거는 뚫은 건 뚫은 게 아니야 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1970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도 팔고 있는 외국인, 그죠? 만기에 이미 포지션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적지 않은데 삼성전자도 최근에 연일 밀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도 잠깐 보면 삼성전자가 옵션 만기 전에 이렇게 계속 연일 밀리고 절대 150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지지를 받았던 121선 파란 선에 또다시 걸려있다는 것도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이 정말 가려면 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힘이 없어서는 좀 곤란할 텐데요. 결국에는요. 외국인들은 만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자, 여기저기 금리 다 내리고 뭐 부양하고 20인 여기서 또 한번 뭔가 더 좋은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계속 나 또 카드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는 금통위에서 김준수 총재는 귀마개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예, 일단 분위기는 확실히 부양 쪽인데 금리 동결돼도 크게 어떤 악재는 없겠습니다. 일단 외국계 IB에서는 이번에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번엔 되겠지 했는데 다 실망했거든요. 뭐 되든지 말든지 약간은 제가 지금 조금 오버해서 말하긴 했지만 포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인하가 된다면 좋겠고 동결이 된다 해도 시장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그럼에도 위축되겠지만 일단 큰 악재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옵션 만기는 뭐 제한적인 매도의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대형주 투자 최근에 개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낙폭과대주 많이 사셨는데 낙폭과대주 사셔가지고 지금 이기 많이 나셨나요? 예, 약간 늦게 들어가셨다면 어머 내가 또 고점에 샀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외국인들은 만기를 보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 외국인 수급 보면서 그때 시장이 올라오면 그때 아주 편하게 대형주도 한번 투자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대형주 투자를 생각해보고자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아주 예전에 대형주 투자는 실적 나오면 하자 그랬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일단 윤곽은 잡혔는데 시장 분위기가 여의치 않아서 정말 타이밍만 이제는 좀 저울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팁 두 번째 코스닥에 관한 것인데 코스닥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의 차트도 중요한 것은요. 570선이 이때 한번 돌파가 됐었죠. 이때 제가 많이 걱정스럽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때는 사실상 이 뒤에 차트가 없다면은 이때 사실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개인만 사고 이때 외국인들이 안 샀었거든요. 기관도 별로. 근데 외국인이 이때인가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까지 어제 같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결국 때문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서 신고가 내면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577선인데 600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한국 증시는 왕따. 하지만 코스닥은 왕따가 아닙니다. 잘 놀고 있습니다. 잘 가는 코스닥을 한번 이제는 코스피처럼 생각해볼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도 됐다라는 생각 과감하게 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 좀 괜찮았던 제가 출발 증시 와이드 진행하면서 전문가한테 들었던 팁 하나 공유하자면요. 코스닥은 기관이 있고 이제 외국인이 있잖아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사고 그랬는데 코스닥에선 어떤 종목을 보는가? 수급에서 따라갈 주체는요. 굳이 따지자면 기관보다는 외국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 아니시라면 기관은 아무래도 최근 사는 거 보면요. 전일 많이 샀잖아요.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전일 기관이 샀던 종목들 보면 낙폭과대든 뭐 컴투스, 게임빌 자기네들이 빼놓고 자기네들이 또 단타치로 잠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잠깐 들어갔다가 물릴 수 있다는 거죠.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으면 오히려 외국인 믿으면서 코스닥 수급 괜찮은 종목 그리고 성장성 있는 종목 잘 선택해서 압축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주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요. 현금 들고 있으시거나 코스닥 선택해서 투자하시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 금통이 아마 결과 같고 저는 돌아올 것 같아요. 금리 어떻게 될까요?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기지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은 아태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의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내 법무부와 함께 불량식품사범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허위 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을 뒷받침할 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되면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에게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됐으나 근거 법령 미비 등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모두 4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해 길게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실한 중소형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형업체들도 실적 부진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산 100억 원이 넘는 24개 대형 상조업체 중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곳은 1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상조회사 다수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여러 업체들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나 기업 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형 상조회사는 부채가 자산의 2배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상조는 자산이 376억 원인데 부채는 919억 원이었고 일부 업체들의 과다 경쟁과 방만 경영으로 인해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는 719건이었으며 올해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만에 상조 서비스 피해자 구제 신청이 120여 건 접수됐습니다. STX 등 대기업 부실과 가계대출 연체로 올해 들어 은행권의 부실 대출은 2조 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6개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11조 6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들 은행의 대출 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권 전체로는 약 2조 원의 부실 대출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부실 대출 중 전혀 회수할 가망이 없는 추정 손실 대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추정 손실 대출은 지난해 말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달 3월 말 2조 7천억 원으로 3개월 새 6천억 원, 약 25% 급증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STX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신에서 큰 손실을 본 데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난 탓에 부실 대출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은 막대한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 뛰어듭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콘텐츠 스토어 삼성허브 내에 온라인 음원 서비스인 삼성뮤직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기는 다음 달 1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음악과 비디오 서비스 업체인 엠스팟을 인수하는 등 음원 서비스를 준비해왔습니다. 삼성은 국내 기존 음원 사업자들의 월정액 스트리밍 가격인 6,000원 안팎으로 가격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라면 시장 부동의 1위인 신라면의 아성이 짜파구리의 합동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3월과 4월 봉지라면 5개입 기준으로 매출 상위 3개 라면인 신라면과 짜파게티, 너구리의 판매 순위가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짜파게티, 신라면, 너구리 순으로 많이 팔렸으며
4월에는 너구리와 짜파게티, 신라면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짜파구리가 소개되면서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중국인 쇼핑 덕택에 크게 늘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맞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49.7% 신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점 기준으로 중국 을련카드 매출은 143% 늘어난 반면 일본 JCB카드는 23.8% 감소했습니다. 매출 상위 10개의 브랜드를 보면 중국인과 일본인의 명품 선호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중국인들은 MCM과 까르띠에, 바쉐론 콘스탄틴 순으로 명품을 많이 구입했으며 일본인은 루이비통과 까르띠에, 프라다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이 3대 편의점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점주 단체 연합회인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수가 15,000여 명에 달하는 전편협이 불매 운동을 공식 선언한 만큼 남양유업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양유업의 폭언과 제품 강매를 비인륜적이고 야만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국민 사과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5월 8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